울고 웃는 우리의 인생사 인생 N회차입니다. 사연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아줌마, 여기 물 좀 가져와요. 아, 그리고 물컵에 립스틱 자국 안 남게 깨끗이 닦아서요. 알죠?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집주인 행세를 하며 고함을 지르는 이 젊은 여자. 그녀가 지금 하녀 부리듯 명령하고 있는 이 아줌마는 과연 누구일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앞치마를 두르고 쟁반을 든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 여성은 바로 이 젊은 여자가 그토록 잘 보이고 싶어 안달난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사람의 인성은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보다 약한 사람,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사람을 대할 때 그 바닥이 드러나기 마련이지요. 오늘 이야기는 겉모습만 화려했던 며느리 후보가 허름한 옷차림의 시어머니를 가사 도우미로 착각하고 저지른 씻을 수 없는 실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기막힌 사연을 시작합니다. 서울 성북동의 한 단독주택. 이곳에는 평생을 교육자로 살다 은퇴한 뒤 남편이 남긴 사업체를 건실하게 운영해온 윤 여사님이 살고 계셨습니다. 윤 여사님은 소위 말하는 재력가였지만 동네에서는 그저 인심 좋은 할머니로 통했습니다. 명품을 휘두르기보다는 시장통 국밥을 좋아했고 기사가 딸린 세단보다는 걷기를 즐기셨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야 한다. 이것이 윤 여사님의 평생 철학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 농사라는 게 마음대로 되던가요? 하나뿐인 아들 민준이는 착하고 성실했지만 사람 보는 눈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들뜬 목소리로 폭탄 선언을 합니다. 어머니, 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어요. 이번 주말에 집에 데려올게요. 윤 여사님은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들이 보여준 사진 속 여자는 수진이라는 아가씨였는데 화려한 외모가 돋보였지만 눈빛에 어딘가 토끼가 서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입이 마르게 칭찬했습니다. 수진이 겉은 깍쟁이 같아도 속은 얼마나 여린지 몰라요. 그리고 똑똑해서 제 사업 내줘도 잘할 거예요. 하지만 윤 여사님의 촉은 달랐습니다. 윤 여사님은 수진 씨의 평판을 조용히 알아보았습니다. 들려오는 소문은 좋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는 후배들을 괴롭히기로 유명했고 식당이나 백화점에 가면 점원들에게 갑질을 일삼는다는 이야기. 심지어 내가 결혼만 하면 시어머니 재산 싹 정리해서 강남 아파트로 갈아탈 거야 라고 친구들에게 떠들고 다닌다는 소문까지. 윤 여사님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 당장 아들에게 헤어져라라고 해봤자 사랑에 눈먼 아들이 말을 들을 리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편견을 가지고 있다며 반발할 게 뻔했죠. 며칠 밤을 고민하던 윤 여사님은 며느리가 될 아이의 진짜 인성을 확인하기 위해 아주 특별한 연극을 준비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 나를 시어머니가 아니라 힘없는 아랫사람으로 봤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약속한 주말 아침, 윤 여사님은 평소 입던 단정한 정장을 벗어두었습니다. 대신 정원 손질을 할 때나 입던 무릎 나온 헐렁한 바지와 국물이 튀어 얼룩진 낡은 앞치마를 꺼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흰머리가 듬성듬성한 머리를 대충 묶고 허리에는 수건까지 찼습니다. 누가 봐도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집안일을 돕는 가사 도우미의 모습이었습니다. 윤 여사님은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에게는 유급 휴가를 주고 일찍 퇴근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들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급한 모임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와야 할 것 같아. 수진 씨 오면 먼저 집에 들어가 있으라고 해라. 도우미 아주머니 계시니까 차 한잔하고 있으면 금방 갈게. 아들은 알았어요, 엄마. 천천히 오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덫은 놓아졌고 그 위에 올라설 주인공이 등장할 차례였습니다. 띵동 경쾌한 초인종 소리와 함께 수진 씨가 도착했습니다. 윤 여사님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도련님은 주차하고 오시나 봐요. 수진 씨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윤 여사님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낡은 옷, 헝클어진 머리, 구부정한 자세. 그녀의 눈에 윤 여사님은 영락없는 돈 받고 일하는 아줌마였습니다. 수진 씨는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 던지듯 놓았습니다. 아줌마, 이거 좀 정리해요.
아, 그리고 내 차에 선물 세트 있는데 그것 좀 들고 들어오고요. 윤 여사님은 속으로 벌써 시작이구나 생각하며 묵묵히 구두를 정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실에 앉아 계시면 차 내올게요. 수진 씨는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더니 윤 여사님이 가장 아끼는 고가구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인 듯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어휴, 집이 으리으리하긴 한데 인테리어가 왜 이렇게 촌스러워? 완전 노인네 취향이네. 싹 다 갈아엎어야겠어. 주방에서 차를 준비하던 윤 여사님의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평생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가구들을 촌스러운 쓰레기 취급하는 말. 하지만 윤 여사님은 꾹 참았습니다. 아직 아들이 도착하지 않았으니까요. 쟁반에 오렌지 주스와 과일을 담아 거실로 나갔습니다. 수진 씨는 다리를 꼬고 핸드폰을 보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차 가져왔습니다. 드세요. 윤 여사님이 테이블에 쟁반을 내려놓자 수진 씨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줌마, 여기 컵 좀 봐요. 물 얼룩 있는 거 안 보여요? 일을 어떻게 하길래 컵 하나 제대로 못 닦아요? 사실 컵은 윤 여사님이 직접 닦은 최고급 크리스털 잔이었고 얼룩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그저 기선 제압을 하려는 못된 신보였죠. 죄송합니다. 다시 닦아오겠습니다. 윤 여사님이 고개를 숙이자 수진 씨는 더욱 기고만장해졌습니다. 됐어요. 목마른데 언제 또 기다려. 그냥 마실게요. 아, 그리고 아줌마. 어머님은 언제 오신대요? 나 바쁜 사람인데. 곧 오실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참나, 며느리가 왔는데 시어머니가 마중도 안 나와? 이 집구석도 참 알만하다. 수진 씨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가관이었습니다. 그녀는 윤 여사님이 깎아온 과일을 포크로 콕콕 찌르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사과가 왜 이렇게 푸석해? 싼 거 샀나 보네. 우리 집은 백화점 아니면 안 먹는데. 아줌마가 장 볼 때 돈 좀 떼어 먹는 거 아니에요? 도둑 취급까지. 윤 여사님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를 무렵 현관문 도어록 소리가 들렸습니다. 띠리링 마이너스 아들 민준이가 들어온 것입니다. 수진 씨의 태도는 순식간에 돌변했습니다.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달려가며 콧소리를 섞어 애교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왜 이렇게 늦었어? 나 혼자 심심해서 죽는 줄 알았잖아. 민준이는 웃으며 수진 씨를 안아주었습니다. 미안. 주차장에 차가 많아서. 우리 엄마 아직 안 오셨지? 수진 씨는 입술을 삐죽거리며 말했습니다. 응, 아직 안 오셨어. 도우미 아줌마만 있고. 근데 이 집 아줌마 교육 좀 다시 시켜야겠더라. 일도 못하고 눈치도 없어. 그때였습니다. 주방 쪽에 서 있던 윤 여사님이 천천히 거실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민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민준이의 입에서 수진 씨의 심장을 멈추게 할 한마디가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아직 안 나가셨어요? 민준이는 반가운 마음에 윤 여사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왜 옷이 그래요? 어디 편찮으세요? 그 순간 수진 씨의 표정은 마치 귀신을 본 사람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눈동자가 지진난 듯 흔들렸고 입은 벌어졌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 촌스러운 아줌마가. 시어머니? 윤 여사님은 민준이의 손을 잡으며 싸늘한 눈빛으로 수진 씨를 쏘아보았습니다. 그래, 나갈 필요가 없어졌구나. 내가 데려온 저 아가씨 덕분에 말이다. 민준이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윤 여사님은 허리에 찼던 수건을 풀어 탁자에 던지며 지금까지 참아왔던 기품 있는 그러나 서슬퍼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나는 오늘 아주 귀한 구경을 했다. 내가 저렇게 귀하게 여기는 아가씨가 힘없는 늙은이를 어떻게 대하는지 똑똑히 봤어. 윤 여사님은 수진 씨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수진 씨는 뒷걸음질 치다 소파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가씨, 내 집이 촌스럽다고 했나? 내가 깎은 사과가 싸구려 같고 내가 장 볼 때 돈을 떼어 먹는 도둑년 같다고 했지? 아니,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저는 진짜 도우미 아줌마인 줄 알고.
수진 씨는 덜덜 떨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윤 여사님의 일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움이면 함부로 대해도 되고 시어머니면 굽신거려야 한다는 게 내 교육 방식이냐? 사람을 계급으로 나누고 아랫사람을 벌레 보듯 하는 인성을 가진 며느리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들인다. 윤 여사님은 아들을 돌아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선택해라. 저런 인성을 가진 여자랑 결혼해서 평생 어머니 가슴에 못 박고 살 거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릴 거냐? 민준이도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평소 어머니를 누구보다 존경했고 어머니가 없는 말을 지어낼 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공포에 질려 변명만 늘어놓는 수진 씨의 비굴한 모습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천박함을 느꼈습니다. 민준이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수진 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수진아,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자기야. 아니야. 오해라고.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수진 씨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윤 여사님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 여사님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내가 마신 그 얼룩진 컵, 내가 들어올 때 밟은 그 더러운 현관, 다 내가 닦고 관리한 거다. 너 같은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니 당장 나가거라. 결국 수진 씨는 쫓겨나듯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녀가 신고 온 하이힐 굽 하나가 부러져 절뚝거리는 뒷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 후 들리는 소문으로는 수진 씨는 민준이에게 매달리다 스토킹으로 신고까지 당했고 회사에서도 갑질 논란이 터져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합니다.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결말이었죠. 몇 달 뒤 윤 여사님의 집 정원. 말끔하게 차려입은 윤 여사님과 민준이가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엄마,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아니다. 조상님이 도우셔서 액땜했다 생각하렴.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봐야 한단다. 민준이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고 정원에는 아름다운 꽃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언제든 당신에게도 등을 돌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명품은 몸에 걸친 옷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사실. 오늘 윤 여사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묵직한 교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며느리 면접을 위해 앞치마를 둘렀던 현명한 시어머니의 통쾌한 이야기였습니다.